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데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분 만에 뒤집혔죠. 바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이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그야말로 국회 예산 전국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님을 모시고 도대체 지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뒷얘기를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네, 씩씩하셔. 예, 저 원래 씩씩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팟짱 처음 출연이세요. 예, 처음입니다.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예. 청취자들이 김태년 의원님을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어제도 성남, 오늘도 성남. 어제는 성남시장, 오늘은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 성남 시민들 살맛 나겠어요. 이렇게 성남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성남으로 이사 갈까? 어서요, 환영합니다. 네. 예, 한 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요? 예. 네. 자, 우선 청취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팟짱에 처음 출연해봐가지고 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뜨거운 인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 이름이 좀 깁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입니다. 성남 출신입니다. 요즘 국회가 한참 예산 심의 중인데요. 이번 예산에 있어서 핵심은 역시 우리 아이들 보육, 교육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지금 최대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속 시원하게 아직 못 풀고 있어서 영 죄송한 마음입니다.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기자입니다. 기자. 받지 마. 기자 전화 받지 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전화를 켜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여당 측 간사가 혹은 김재원 수석이 연락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직접 전화를 받으면서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지금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문위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네. 사실은 그 새누리당 간사하고 합의를 했었어요. 네. 교문위 차원에서는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 네. 2조 1천억을 그 순중해서 네. 예결위로 보내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 심사 중에 뒤집힌 거거든요. 네. 사실 뒤집힌 게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느닷없이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네. 교육부가 이미 지난 6월에 네. 이제 기재부한테 예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 사업 3가지. 네. 그게 이제 누리과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 돌봄 교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고교 무상 교육. 맞아요. 요 3가지 예산에 필요한 3조를 기재부에 신청을 했었어요. 이미. 예. 예. 그러니까 뭐 교육부도 정부 부처인데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편성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당사자 부처인 교육부는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기재부가 단 한 푼도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그래서 교육부가 기재부에 신청했던 그 예산만큼 우리 교문위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네. 예결위로 보내자 네,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했고 매우 합리적인 뭐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당 간사하고도 그때 합의를 했던 건데 이제 예산 심사 중간에 또 예산 소위에 들어오신 분들이 네. 또 당 지도부한테 묻고 오더니 안 되겠다. 네. 또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 심사가 중단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매일 국회에 출근해서 그 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 대기하고 노력하고 전화 그러고, 켜놓고 그러고 밤새 있는 대기하시고. 중입니다. 예. 참나 밤새 대기하고 계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어제도 제가 밤에 전화를 드렸어요. 예. 10시 반 정도에 네. 전화를 드렸더니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좀 기다려 보겠다고 예. 하셨어요. 예. 어제도 밤새 기다리신 거예요. 전화를. 근데 끝내 전화가 안 왔어요. 아침까지. 그죠? 이 시간까지 아무 일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우선 하나씩 꼼꼼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어제 속보를 아침에 받았어요. 5,600억 전격 합의. 그런데 조금 있다가 30분 지나니까 바로 또 그 합의가 뒤집어졌어요. 김재원 수석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어제 굉장히 긴박했던 논의 상황. 이걸 좀 일단 국민들께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저희 당내 의총 앞두고 정책조정회의에 들어가서 그렇죠. 회의 중에 황우여 장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네. 통화할 수 있냐고. 네. 그래 지금 이제 워낙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 중간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문자도 안 드리고 내가 전화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회관에 와 계신다고. 네.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그게 몇 시죠? 10시? 안 됐죠. 10시가 안 됐죠. 네. 어제 회의가 몇 시부터 시작했더라? 9시부터 시작됐던가? 네. 아무튼 회의 중간이었으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회의 중간에 제가 나가서 회관으로 가서 이제 황우여 장관을 만나서 지금 네. 쟁점이 되어 있는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여당 측에서 네네. 국고 지원에 대해서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제 안 된다, 부담스럽다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건 법령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렇게 쉽게 네. 이야기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법령 위반이다, 법 네.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를 쭉 펴왔는데 국고 지원을 하면 자기들 이야기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또 어려움을 이야기들을 해서 네. 제가 어디까지 제안을 한 거냐면 그럼 네. 좋다. 그럼 전 그게 부담스러우면 실제로 교육청 지원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그럼 만들자. 그 양만큼. 그럼 이제 교육청은 다른 항목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국고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네네. 그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총액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렇게 우회 편성을 그럼 하자라고까지 제가 이제 양보를 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황우여 장관이 기재부 예산 담당 차관하고 네.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제 앞에 있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기재부 차관이 네. 예산 담당 차관이 네. 그냥 누리과정을 콕 찍더라고요. 누리과정을. 네. 누리과정으로 네. 교문위에서 액수만 특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딱 적지만 말고 네. 증액 요구를 해서 예결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결위에서 액수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대화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네. 어차피 이제 예산 심사 말미에 예결위 네. 예산 심사 말미에 야당 관심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야당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 누리과정 예산을 야당 몫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여기서 살짝 정리가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자, 우선 김태년 의원님께서는 야당 간사고
또 이제 여당 간사가 있어요. 신성범 의원이. 네. 그런데 양측이 계속 만나서 법령 위반이다. 한쪽은 야당은 법령 위반이다. 그리고 여당은 교육청 예산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라고 계속 말싸움만 하니까 예산은 빨리 이제 정해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의해서 그냥 자동 통과되니까 그 전에 계속 싸움만 하느니 사실 실질적으로 총액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죠? 야당에서. 그렇죠? 양보를 한 거죠. 양보를 한 양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조 1천억 이렇게 어린이집분 네. 이건 지금 어린이집은 그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현행법상 맞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누리과정은 교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뭐 기본 전제고요. 다만 예산 편성을 어느 부처에다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네. 이따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는 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지금 절박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죠. 소관 부처 예산 편성의 부처도 저희들이 바꾸는 것을 동의를 해준 거고요. 네. 수용을 해준 거고. 예. 그다음에 2조 1천억 주장하다가 네. 국고 지원을 5,600억까지 이렇게 수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한시적 예산이잖아요. 네, 올해 순중분이에요. 이게 올해 그러니까. 늘어난 예산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도록. 정부가 보증하고 이자는 이제 국고에서 부담하는 걸로 네.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기재부 차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이게 애들 예산을 가지고 애들 관련한 예산을 가지고 이 정치의 도구 또는 뭐 무슨 딜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네. 아주 안 좋은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야당에서 보자면 굉장히 양보한 안을 가져가서 협상을 하신 거예요. 예. 협상을 한 건데 기재부 차관이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 짚어야 됩니다. 액수를 특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 액수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야당하고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예산 관련한 그렇죠.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야당이 관심 있는 사업. 그거를 기재부는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미. 예.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1조다. 그러면 이 누리과정 예산을 그 1조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면 다른 야당 관심 사업들이 그만큼 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 정부의 예산 꼼수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으로 액수만 뭐 적시하지 말고 얘기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리과정으로 네. 교육부 일반 회계로 예. 일부라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수석도 어저께 그 합의되자마자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계산이 있었는데 또는 뭐 최경환 장관하고 그런 교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면 이제 그런 구도가 깨지니까 아마 팔짝팔짝 뛰고 화를 내고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청취자들은. 자, 우선 김재원 수석이 갑자기 황우여 장관이 월권을 했다 막 이러면서 긴급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 합의를 뒤집어 엎는. 자, 우선 그 김재원 수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김재원 수석이 이미 다 한 거 아니에요. 여야정 합의가 끝나고 자당의 그 교문위 간사가 하고 그다음에 장관도 참여를 해서 합의를 끝낸 사안인데 이것을 우선 여당의 원내 수석이 이렇게 뒤집은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까? 정치에서. 글쎄요.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물론 한 번씩이긴 했습니다만 이건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게 10년이 넘은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여야 정부가 합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예산 심사거든요. 그럼 상임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와 주무부처 장관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여러 논의 끝에 합의를 했으면 그건 100% 존중돼야 되고요. 원내 지도부는 원내 대표부는 그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이 쥐락펴락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어제 경우를 보면 네. 김재원 수석이 월권을 한 거예요. 김재원 수석이 월권을 한 그럼요. 거지 황우여 장관이 월권을 한 게 아니다. 아니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 그 자기 부처의 핵심 예산 때문에 지금 상임위가 수도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산 심사도 그렇지만 이후에 법률 문제가 있어요. 법안 심사 문제까지 그렇죠. 이게 다 연동이 되니까 얼마나 네. 고민스럽겠어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주무부처 장관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정무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김재원 수석 관련해 김재원 수석은 정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게 기도 안 찬 게 거침없이 하십시오. 기도 안 찬 게 네. 우리도 야당인 우리도 황우여 장관이 임명됐을 때 지금까지도 예우를 합니다. 예의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장관들한테 다 예의를 다 지켜주지만 네. 그 상대 당 경쟁하는 당의 원내대표 또 직전에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또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자당의 원내 수석이 네. 직전에 당 대표를 하셨던 출신의 이 주무부처 장관 그것도 최근에 사회부총리로 승격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분이 합의했다고 하니까는 그걸 올권이다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고 잘라버리고 예. 그 뭡니까 아실만한 분이 왜 그랬냐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죠.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야 그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 자, 일단 우선 김재원 수석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네요. 그죠? 새누리당이요. 네. 이 이 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친박도 이 정권 들어서서 네. 새누리당은 수석들이 그렇게 세요. 지난번에 수석이 윤상현 수석이었나요? 윤상현 수석도 아주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수시로 전화 받으시고 뭐 청와대하고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뭐 저 당의 의사는 윤 수석 입을 다 결정을 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우리 당의 이제 김재원 수석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뭐 될 일도 안 된다 이 김재원 수석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에서도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같이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의 경우도 보면 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황우여 장관이 너무 당황하셨겠어요. 아니 많이 참담하고 당황스럽죠. 네,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그러니까 참 애처롭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따져보면 황우여 장관도 친박이고 김재원 수석도 친박 아닙니까? 물론 이걸 무슨 개법 문제로 이야기할 얘기는 아닌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대단히 예의가 없는 행동인데 그냥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야 이게 친박도 계급이 있나 이런 생각도 뭐 그냥 들었어요. 물론 뭐 이 예산 문제가 무슨 뭐 개법 문제나 개파 문제로 볼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황우여 장관이 대표도 하시고 또 연세도 더 많으시고 직급도 높으시고 정부에서 고위직이고 김재원 수석은 그냥 수석일 뿐인데 계급은 그분이 더 높으군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좀 황당했던 게 신성범 간사 이야기입니다. 신성범 간사도 참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에요. 이게 장관하고 이제 이 야당 간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이건 뭐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된 건데 아니 원내대표단의 수석이 장관 뺀다고 하더라도 재선 의원입니다. 저 신성범 의원이 간사가 야당 간사하고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뭐 30분도 안 돼서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 그것 또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도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만약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이 좀 질서가 없네요. 질서가 없는 건지 권력의 힘이 센 건지. 장윤선의 팟짱. 최경환 장관, 그다음에 김재원 수석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 합의를
뒤집어 엎은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의원님께서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어디로 전화를 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 뭐 부처 뭐 직영부 관계자, 기재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 뭐 청와대 관계자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근데 협상을 하면 자기 판단과 자기 권한 하에서 협상하고 결정하는 거지. 네. 예. 누군가의 오다를 받으시나? 뭐 좋게 이야기하면 협의를 한 거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오다를 받으신 뭐 거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예. 실제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할 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5,600억 국고 지원에 합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김재원 수석이 어딘가 전화하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이 안은 안 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거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 어디하고 전화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저께 이제 양당 수석 그리고 양당 교문위 간사 간의 협상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네. 일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좀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 또한 네. 그것도 정부가 할 짓은 아닙니다. 그게 뭐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 사업이고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건 네. 당연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빚을 내더라도 국채를 내야죠. 지방채가 아니라. 지방채가 아니고 지금 저기 이자만 하더라도 국채가 더 싸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자가 국채가 더 싸거든. 다만 0. 몇 프로라도 싸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국채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아까 하선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00% 대한민국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면서 복지국가의 환상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초연금도 드리겠다, 싹 다. 그리고 또 아이들 뭐 무상급식은 그때 워낙 다 사회적 합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었고 누리과정 이것도 3, 4, 5세를 확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지원하겠다. 고등학생들 무상교육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들에 대해서 예산이 빵원이라고 하셨어요. 빵원. 예. 영원. 예. 빵원인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하고 표를 찍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여실히 다 깨버린 거예요. 네.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도대체 이 누리과정 아이들 밥 먹는 문제 무상급식이요. 누리과정은 애들 보육하고 기르는 문제 아닙니까? 저 사실 아이 엄마인데요. 열받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거 괜히 그 어린이집 계속 보냈다가 결국 2조 1천억 복지부 예산으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차라리 유치원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 빨리 어떻게 잽싸게 해가지고 유치원 쪽으로 공립유치원 쪽으로 이 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유치원 또 줄 서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국민들을 전부 다 혼란에 빠뜨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우선 이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질문이 많네요. 네. 한꺼번에 많이 하시고 열받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아마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하고 또 수시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또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의의 정치인이다 이런 거 그래요. 아닙니까? 원칙과 신뢰. 신의 뭐 네. 합쳐서 신뢰, 신뢰 이런 거 아닙니까? 신뢰와 신의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그럼요. 거 아닙니까? 말을 뱉으면 지키는 거고 공약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이 무상보육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그 돈을 그러니까 본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을 작은 집 보고 알아서 빚내서 하라 그러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자는 갚아줄게 이제 이러고 예. 있는 거고요. 예. 왜 본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작은 집에다 떼냉깁니까? 근데 그 작은 집이 있어. 좀 돈이 많은 집이다. 돈이 좀 많은 집이면 괜찮아요. 예. 근데 정말 지금 이 학교에 비세는 것도 지금 못 고쳐가지고 날리고 그 다음에 학교는 늘어나고 학급 수도 늘어납니다. 네. 선생님도 늘어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지방교육청, 이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네. 다른 예산이 없어요.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국세에 딱 연동되어 있어요. 20.27%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겁니다. 그게 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청에서 이제 지방세 중에 일부 넘어오는 거. 네.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일반 행정처럼 달리 생길 돈이 없습니다. 예. 참나. 예. 예. 뭐 특별한 뭐 회계가 없어요. 어떻게 좀 마련할 수 그게 있는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네. 이게 내년도분이죠. 올해 편성하는데 예정 교부금이 작년에는 41조 몇천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41조쯤 됐어요. 근데 네네. 올해 39조대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늘어나도 모자라는데 늘어나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줄었어요. 1조 3천이나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월급은 공무원들 월급이 지금 평균 3.8% 인상 아닙니까 네, 내년도에 이것저것 다 감안하니까 1조 6천억이 더 필요해. 더 필요해요. 네. 선생님들 월급은 네. 저 교육 공무원들 월급은 그러니까 그걸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났으니 합치면 2조 9천억쯤. 하나는 1조 3천억 줄고 하나는 1조 6천억쯤. 근 3조가 근 3조가 지금 공중에 떠버렸어요. 떠버린 겁니다. 펑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저 팍팍한 살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번에 최경환 장관이 그 황우여 장관 나오라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허리띠를 졸라매서 뭐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누리과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뭡니까 교육감들이 이 쓰는 저 재량 예산, 재량 예산. 재량 예산을 갖고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이른바 그 재량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네. 거의 교육청에서는 경직성 예산 아니면 경직화된 예산입니다. 경직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 것들, 뭐 월급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시설 유지 이런 예. 거. 경직화된 예산은 뭐냐면은 법정 예산에다가 계속 사업들. 네. 이건 그렇더라고요. 예, 계속 예. 사업들. 어디 딴 데 구멍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90%가 넘어버려. 이 두 개 합쳐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 이 재량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고요. 광주 교육감한테 물어봤더니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이거 빼면 얼마나 남냐 그랬더니 8억 있대요. 8억.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아껴서 누리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라는 거예요? 것은 정말 교육 현실, 아니 그런데 지방 이거는 교육 재정 진짜 현실을 잘 모르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 돌봄이나 그 고교 무상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약속했으면 지켜줘야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 본인 스스로 공약한 이 예산들에 대해서 돈은 안 내놓고 예. 정책만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걸 어디다 비유해야 됩니까? 이런 행태를 하는 집단이 어디가 이런 데가 있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글쎄요. 이게 그래도 제가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방송 나가는데. 네. 예. 교양 있게 해주세요. 교양 있게 욕을 해. 안 되나? 조폭들이 이렇게 하고 좋아요. 팟캐스트답게 하시죠. 조폭. 아무리 팟캐스트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막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종편에 쫙 또 네. 계속 뭐 나오고 괜찮아, 안 들어. 나오고.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그리고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건 또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그게 게 기본 정치인데 임무인데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더 걱정하게 만들어요. 예. 국민들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우리가. 또 가관이 아닌 것은 뭐냐면 네. 가관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아이들 밥 먹이고 있는데 그 밥그릇 뺏어다가 그 밥 뺏어다가 누리과정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역사를 말씀드리면 네. 2011년도에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고 그 당선이 됐고요. 2010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교육감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 후보들까지 이제 다 공약으로 걸어가지고 네.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이제 2010년도에 그렇죠. 재선이 됐잖아요. 네네네. 무상급식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랬죠.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주민투표해서 그랬죠.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직을 그만뒀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나니까 그해 11월인가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2010년도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네. 보편적 복지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시기 아닙니까 당시에.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네. 당시 한나라당이죠. 네. 요새는 우리나라 당들은 자꾸 바뀌니까 그냥 이름. 당시 한나라당에서 다급했어요. 이 무상급식에 뭔가를 상쇄하는, 버금가는 또는 뭔가를 압도하는 뭐 하나를 내놔야 된다는 이 다급함이 있어.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내놓은 게 무상 보육입니다. 그때. 그래요. 기억이 나네요. 예, 다시 정치형으로 복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바꾼 게 2012년 1월인가요? 네. 그때 이른바 영유아 보육법 법은 못 바꾸고 시행령을 바꾼 거예요. 시행령은 행정입법 아닙니까? 대통령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그렇죠. 거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도 안 바꾸고 시행령 하나만 딸랑 바꿔갖고 지금 법령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억지를. 예. 아마도 이 팟짱 청취자들만 이 속내 정치 안에의 어떤 그 계산과 셈법이 통하는지를 김태년 의원님을 통해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대단한 이야기 한 건가요? 아닌데. 아니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팟짱이 없으면 이런 데를 알려주질 않아. 그렇지 않나요?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은근히 팟짱 광고. 자, 그런데 이게 걱정인 게요. 일단 이렇게 되면 그 아직까지 전화는 안 왔죠. 전화도 안 오고 있고. 자, 그러면 24시간 전화 켜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갈린 상황이면 이게 합의가 뒤집어지면 이제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정부 안이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상임위 예산 심사는 예비 심사입니다. 본 심사는 그 예결위 심사가 그렇죠. 본 심사거든요. 네. 이렇게 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아직 제가 어저께 예결위 간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아직 약간의 예비 심사를 할 약간의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책임 있는 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어제 우리가 대폭 양보한 거니까 어제 합의 사항을 좀 존중하고 상임위의 예산 네. 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네. 여당에서 협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게 도리입니다. 도리. 예. 신성범 의원이 간사직 사퇴해버리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퇴하진 않으시는 거죠?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죠? 바로 반려됐다. 이완구 대표에 의해서 반려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으면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었을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뭐 또 다르니까 그 당은 아니 그건 문법이. 신성범 의원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예. 그분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저는 어제 상황은 매우 참담했을 거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김재원 수석이 어디에선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완전히 판이 깨져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어저께 전화를 받았답니까? 근데 잘 모른다니까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그 전화를 황우여 장관한테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데 네. 그건 제가 언론 보고 알았어요. 근데 네. 어디로 전화를 받았다 어제 상황에서 아니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저기 예. 아니 저 얘기한 거는 그저께? 그저께 예, 19일 예, 예, 어제라고 그런다. 예. 19일. 예. 오늘이 21일이죠. 예. 그러니까 19일.
맞습니다. 전화를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김재원 수석이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판이 깨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인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어제 그 긴급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긴급 회의를 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안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대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줘라.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미리 이미 편성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요. 네. 지금 시도교육감들 어쨌든 이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뒤집으면서 그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그 말씀들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이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시도 그다음에 네. 일반 기초지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이집은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예산은 여기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시종일관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나 교육청 예산이 아니다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 정말 이 보육 현장에서 불안해하고 또 네.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니까. 그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정부한테 이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절박하게 촉구도 하고 그 다음에 빚내서 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수용을 뭐 하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저께 그래도 이 부분적이긴 하나 일부라도 네. 국고 지원을 좀 하겠다. 그럼 그만큼 빚을 덜 내는 거거든요. 5,600억을 교육부 일반 회계로 네. 편성을 하게 되면 네.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면 예. 지방채를 그만큼 덜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100% 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국가가 성의를 보인다, 정부가 네. 성의를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되게들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 속보가 뜨고. 근데 그냥 느닷없이 또 뒤집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서운하고 예. 뭐 좀 화도 나고 이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식대로 그냥 가면 그 결국에 이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만약에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틴다면 야당 관심 사업 예산, 소위 야당 몫을 줄여서라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인데요. 네, 솔로몬 왕의 지혜의 진짜 엄마의 심정. 이 어땠을까? 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해야 됩니다. 네, 뭐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고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안 하고 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아닌 거죠. 정의로운 사회도 아닌 네. 거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인데 네, 어린이집에 다녀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네, 유치원에. 유치원을 다녀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네. 이건 하긴 해야죠. 뭐 하긴 할 겁니다. 언제쯤 이 논의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시기는 지금 어쨌든 이번 뭐 예산 심사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뭐 내야 될 사안이고요. 네, 뭐 이렇게 국민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것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불안해하시는 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네. 조기 종료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럼 아까, 김재원 수석이 예. 물리적으로 교문위 예비 심사 기한이 어제까지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끝난 아닙니다. 건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제 예결이 지금 개수정 소위에서 네,
지금 한참 각 부처별로 감액 예산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감액 네네, 예산을. 예. 어저께 간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전 부처의 감액 예산에 대해서 1차 심사를 끝내고 이제 증액 예산으로 예. 이제 넘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네. 일요일까지 끝낸다 그래서 감액 예산 부분이 모두 다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증액 예산하고 하면서 또 동시에 넘어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서 12월 2일까지 해결해야 된다, 예산 처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날짜를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네. 뭘로 들리냐면 협박으로 들려요. 이 양반이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윽박 지르고 뭐 협박하듯이 정치를 하나. 아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네. 좋은 말로 안타까워요. 예, 예. 좀 더 격하게 하셔도 되는데. 어저께 황우회 장관도 그렇고 지난번에요. 그 세월호 특별법. 네. 국회 이제 그때 그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도 안 돌아가고 그랬죠.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또 농성 중이었고 또 그 유가족을 비롯한 이 어쨌든 그때 서명하셨던 분들이 특별법 요구하면서 서명하셨던 분들이 한 4,500만 네. 560만 명쯤 되니까 국민들이 절박하게 빠른 네. 세월호 특별법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그러면은 중재를 서겠다. 그건 또 의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이 전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의장이 나서서 중재도 서고 그리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도 하고 네. 그런 게 의장인 거죠. 무장이 매 사회만 보려고 의장을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 김재원 수석이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지금 나서면 오히려 혼란만 준다. 그랬죠. 또 이렇게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국회의장보다도 더 높아. 아니 그때 아주 황당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입법부 수장이고 대한민국 서열 네. 2위에 2위. 네. 입법부의 수장이죠, 사실은. 입법사법 행정은 다 독립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이고 예. 대한민국 국가 서열의 2위라고. 예. 대통령 1위. 예. 예. 국가 서열 2위. 2위. 국가 서열 2위예요. 아니 여당의 일개 수석 부대표가 그걸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는 걸 보면서 원래 보수가 되게 예의 바르고 막 그런 거 사람들- 따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게 별로 굉장히 자유로운가 봐요. 영원히 자유로워서. 자유분방에. 예.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정치를 자꾸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면 안 돼요. 네. 막 윽박 지르듯이 하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요 누리과정 전 과정을 보면서도요. 네. 참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정치를 참 막 이 윽박 지르듯이 한다. 막 막무가내로 한다. 네. 뭐 협박하듯이 한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최경환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이 정부에서 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최소한의 어린이집 다닌다고 못 받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약속 지키십시오. 그 대통령 선거 때 약속을 하셨으면 그 국민들과의 약속인데 그건 지키셔야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신뢰가 깨지는 가장 출발은 첫걸음은 뭐냐?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야당 간사신데요. 야당 간사로서 자, 이번에 마지막 각오와 결의. 이 국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출발과 끝. 네. 이건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지금 교육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재정도 아프고 제도도 아프고 문화도 아프고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도 아픕니다. 예, 아이들도 아프고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네. 저도 학부모입니다만은 이 아픈 교육을 제대로 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문제든 제도의 문제든 문화의 문제든 여러 가지들을 잘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김태년 의원님의 다짐을 믿으면서 어떻게든 교육복지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 별탈 없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시작이다 싶은데 끝나네요. 45분. 이제 전화 왔어요? 전화 안 왔어요? 야, 이제 너무하네. 이제 입 풀렸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하세요. 예, 오늘은 어차피 저희가 교육 관련된 얘기여서 예. 제가 사실은 기타 당내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당내 질서 이런 것도 좀 여쭙고 그 전당대회도 여쭙고 어제 싶었는데 별로 제가 어제 교육 예산 확보하느라고 그러게 그러신 것 같아서 다른 데 신경을 예.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예. 다른 버전으로 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다른 버전은 별로 재미없어요. 네, 다음에는 우리 뭐 술 한잔 하면서 할까요? 좋죠. 술시에. 술시에? 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